간만에 지금 병렬 독서를 했는데요. 자, 이거랑 이제 병렬인데요. 병렬은 이겁니다. 자, 이건데 이제 주문했다고 했죠. 샀는데 김영하 정말 글을 잘 써요. 일단은 이제 그 한나름에 읽히도록 만드는 그 김영하의 그 필력에 다시 한번 이제 감탄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 여행 뭐였죠? 그 에세이는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여행의 이유, 그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두께도 얇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하가 기존에 썼던 이런 여러 다른 산문, 일단 소설이 우선이고요. 그것을 고려한다면은 좀 글쓰기에 긴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은 이제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이 이제 남는다는 거는 결국 별게 아니라 이제 기대치가 이 정도였는데 그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제 그런가를 보니까 일단은 이제 김영하 작가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다 가셨죠. 근데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심지어 이제 좋은 일이 본인이 먼저 가는 것보다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게.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건 항상 뭐 그런 거니까요. 보니까 이제 어머님 비교적 최근에 가셨고요. 2023년인가 그렇고, 여기 병도 나오더라고요. 치매, 저기 알츠하이머로 있다가 이제 폐렴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그 전에 가셨는데 뇌졸중에 암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유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소설을 통해서 쭉 체험해온 이 김영하는 굉장히 세련되고 단단하고 지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그 스타일리시하고, 아무튼 그 붙일 수 있는 온갖 그 도시적인 그런 지적인 그런 온갖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작가였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김영하의 모습은 어떠냐면, 왜 굳이 이런 뭐라고 할까요? 청순과 궁상의 포즈를 약간 취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날것의 김영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김영하의 아버지가 군인이었고요. 그래서 화천, 강원도 어디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읽다가 알았는데, 본인도 나중에 아는 모양인데, 어머니도 여군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두죠. 그때는 대부분 다 이제 애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어머니의 과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작가가 젖어드는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김영하가 지가 아쉬운 게 뭐 있어 싶은 이제 작가였죠. 제 느낌에는. 저는 완전 개천에서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보니까 서울에서 학교 다 다니고 했는데 연세대 경영학과 나오고 뭐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 에세이를 보니까는 이제 초등쯤에 이제 서울을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애들보다는 조금 이제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유치원이 없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학교 빨리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만 5세 몇 개월에 초등 입학했다 하더라고요. 아휴, 근데 5세 몇 개월이나 만 6세나, 저는 이제 1호생이어가지고 만 6세 되자마자 그냥 바로 초등 들어갔는데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가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신경숙이 이런 산문을 썼으면, 그 소설이죠, 심지어 외딴방이. 그게 이제 신경숙은 그런 걸로 신금을 울리는 작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김영하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다른 얘기를 쓸 때 김영하의 재능이 더 돋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그 김영하 특유의 그 필력과, 글을 잘 쓰는 거죠. 그 필력과, 그 다음에 이제 팬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김영하에게 이런 측면이 있었네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대학 때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 학군단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때려치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다 말리잖아요. 너 그러다가 후회한다. 너 예를 들면 한혜정 교수도 하다가 5학기인가 하다가 때려치웠는데 예컨대 너 그러다가 후회한다. 그 다음에 김영하는 방송을 진짜 끝내주게 잘했거든요. 옛날에 문화 포커스 할 때도 그랬고, TV에서도 완전 히트 쳤잖아요. 그 알쓸신잡. 그 얘기도 여기 잠깐 나오던데, 첫 시리즈가 이제 히트를 쳤으니까 다음 시리즈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절을 했나 봐요, 김영하가. 그랬더니 또 너 그러다가 후회한다. 이렇게. 근데 그냥 인생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요 단 한 번의 삶인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 일회용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교수를 때려치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돌아오지 않고 아예 뉴욕에 정착을 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방송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방송인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뭐 굳이 후회다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본인 개인의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그 문화 콘텐츠가 이제 들어가는데, 뭐 예컨대 시네마 천국 다 좋아하는 장면이잖아요. 토토가 이제 그 알프레도 할아버지랑 이렇게 지내죠. 너 영화 할 거면은 너 이 시칠리아 이 섬을 떠나고 할아버지한테 편지도 하지 말고 아예 돌아오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드물다고. 자기 친구들 혹은 주변 사람들은 다 하지 말아라, 다 저주를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그 폭삭소가수다에서도 그 양금명이가 사업한다 하니까 대뜸 다, 야, 너 종구 삼촌 알지? 종구 삼촌이 사업을 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네 엄마한테 돈을 빌려 쓰고 우린 다 뭘 한다고 하면 너 그러다 후회한다, 말아먹는다,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죠. 한편으로는 떠나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드물다. 그 다음에 이제 김중식 맞나요? 황금모서리. 저도 그거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 때 좋아했던 시집인데 그 1절이 여기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궤도에서 벗어난 이제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시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궤도에서 벗어났죠. 다시 그 궤도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대신은 뭡니까? 그건 되게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네, 그 좀 저는 아주 지금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되게 자유롭다 느끼거든요.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다고 느끼는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딱히 이제 그 궤도에서 머물고 싶은, 더 중심으로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없기 때문인 것도 같고, 중심에서 오래 벗어나갖고 있다 보면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주변인지도 헷갈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은 분명히 굉장히 어디 변두리 귀퉁이 어디인데 사실은 또 이게 중심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중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단 한 번의 삶인데 내가 이 서 있는 이곳이 그냥 중심이거든요. 내가 그냥 중국이에요. 또 이렇게 정신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이제 김중식으로 오면 이 글을 쓰는 동안에 검색을 해보고 알았다. 김중식이 시집을 또 냈다는 것을. 그게 뭐냐면은 울지도 못했던가? 김중식의 그 시집.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억에 더 남는 거는 이제 저도 시 읽어 드릴게요. 122쪽인데,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중략하고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이거는 제목이 이탈한 자가 문득입니다. 문득. 네. 시인은 김중식이고요. 2018년에 하나 냈어요. 울지도 못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뭐 어디 좋은 데 있는 것 같으셨어요. 다만 이제 시는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김영하가 울지도 못했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자유로웠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후회 없는 삶은 없고 덜 후회스러운 삶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아까 그런 건 거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어떤 삶에 대한 뭐 회한 후회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그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말로 기록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영하가 정말 또 좋은 소설을 써가지고 어쨌거나 소설가로 책을 내주기를 바라는데요. 요런 거예요. 제목은 무용애용인데, 30대 중반에 나는 2년 정도 라디오 책 속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생방송이어서 매일 방송국에 출근했고 여러 분야의 저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메인 프로듀서는 그러니까 PD요.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마산 출신의 40대 남자로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온 곰 같은 인상을 풍겼다. 늘 미소를 잃지 않았으나 승부욕이 강하고 집요했다. 라디오 진행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는 소설가들을 여럿 붙잡아 진행을 맡겼고, 출연하지 않겠다는 저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설득해 방송국까지 오게 만들었다. 이 부분 되게 좋아요. 이 PD를 지금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오는 곰 같은 인상을 풍겼다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이제 이 사람이 꼬셔가지고 통영인가 어디로 이제 MT 같은 걸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포커도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살포 도박 같은 거 하는 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선을 넘지 않는 거죠. 만약에 판이 조금 아찔하다, 즉 이제 고수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자기는 반드시 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올라가는 지점에서 더 넘을 것 같으면 내려와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원칙인데,
사람이 행복하려면, 잘 살려면 절대로 1등을 하면 안 돼요. 2등을 해야 돼요. 왜요? 1등이 제일 많이 벌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딱 다 쓸어가던데요. 그거야 영화니까 그런 거고, 1등 크게 한 번 하는 것보다 꾸준히 2등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2등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개평 달라고 보채는 사람도 없고, 개평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2등 지향,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등 지향의 곰 프로듀서보다 더 멀리 가면 아예 쓸모 자체가 없어야 좋다는 이른바 무용의 용을 주창하는 장자가 있다 해서 이제 장자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용히 진짜 저공비행으로 이렇게 눈에 띌 듯 말 듯 이렇게 조용히 꾸준히 가는 게 굉장히 큰 미덕일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은, 진짜 근데 그게 선택이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등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친구들이 또 나보다 공부를 안 했으면 본의 아니게 1등일 수도 있고, 계속 그러고 또 한 번 1등 하면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등 자리가 유지되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1등, 2등이라는 것도 내가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등을 하다가 2등, 3등, 심지어 저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꼴찌가 되면 차라리 극적이어서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뭐 중간 등수로 애매하게.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든지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그 밖에 뭐 여기 나보코프의 스피크 메모리, 말하라 기억이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용도 나오고요. 항상 뭐 김영한 이런 거 잘 쓰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번역하기 또 한 걸로 아는데, 피츠제럴드의 개츠비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는데, 자기 것이 아닌 그런 어떤 삶들을 이제 계속 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드라마 짤로 이제 제가 또 보게 됐는데, 안나. 그또 정한나의 소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만든 드라마, 거기서도 그 유미라는 캐릭터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국판 리플리? 약간 그런 건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삶이 이제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책이 생각보다 조금 얇아가지고 놀라기도 했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하드카바. 저는 하드카바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좀 그런 거는, 이거 이제 그 한글에서 정렬인데 왜 양끝 맞춤을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맞췄다고 해야 돼요? 이게 오른쪽 맞춤을 했다고 해야 되나? 왼쪽 맞춤을 했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맞춤을 했는지 좀, 네. 좀 그것도 조금 불만이고요. 하지만 뭐, 아주 그래도 뿌듯하고 보람된 이제 독서였고요. 지금 한동안 너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기도 했고, 내용도 좋았고, 그 다음에 김영하는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 헌사인데요. 보통은 뭐 부모님께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 앞에 어떤 뭐 수식어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김영하는 이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고 먼저 다른 세계로 떠난 두 분에게, 이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고 먼저 다른 세계로 떠난 두 분에게, 이렇게 이제 해서 헌사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먹이를 찾아 내려온,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내려온 고물 닮은 PD 얘기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숙모 얘기 끝에 나오는데, 이 외숙모니까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빨리 가셔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 집이 거의 자기에게는 외갓집이나 다름없었다. 근데 그 외삼촌도 치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 염증으로 되게 허망하게 가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댁 식구인데 외숙모 입장에서는 남이잖아요. 근데도 항상 오면 이제 살뜰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셨다 하고, 이제 그 외숙모가 100살 넘게 살다가 가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가고 하면서 그녀의 삶을 이제 토파 보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시집 가고 이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자기 교육도 받고요. 굉장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거의 뭐 오해순이에요.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가톨릭 그쪽 이제 쪽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근데 사제가 되기로 하고서 거기에 이제 서품 받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온 이제 견습 수도사라고 해야 되나? 연하에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수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혼주의자였는데 결국 혼나게 되고 애도 낳고 근데 남편 먼저 보내고 이제 이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그녀가 했던 어떤 지적이고 여러 가지 유의미한 어떤 삶, 아니 모든 삶은 다 유의미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콩달콩 김영하가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빨리 좀 소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거 사면서 요것도 이제 샀는데 요것은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얇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길게 쓰면 망한다. 네, 길게 쓰면 망한다.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는 뭐죠? 이제 그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신의 영역이니까. 근데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도 길어지면 되게 장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을 감수하고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읽게끔 만드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은 이제 아무나 갖지 못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단계에서는 일종의 모범들이 있는 거니까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 짧아가지고, 원래 초판도 이렇게 짧았나 싶을 정도로 짧고, 그 다음에 그 복복서가는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원칙인가 봐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지? 양끝 맞춤을 하긴 했는데 책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보게 되고, 원래는 이러지 않았던, 원래라 하면 이제 이런 책인데요. 이거는 보다 시리즈인데 제가 이제 에세이집을 잘 안 사봐가지고 산문집을 아마 시즌을 놓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합본입니다. 다다다다인데 이것만 봐도 확실히 우리가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죠? 이렇게 여기 인사이트가 이제 작가의 어떤 인사이트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나름의 그런 게 물론 있고, 이제 김영하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독자, 이 경우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이 들어가는 자기 독자도 이렇게 같이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눈이 침침해가지고 책 읽기 힘들다고. 네. 그리고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읽을 건지 쓸 건지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은 뭐를 택한다? 당연히 쓰는 게 아니라 읽는 걸 택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네. 작가들은 다 독자거든요.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권을 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 사이에 어떤 엄정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퉁쳐보면 진짜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뭐 몇십 권, 몇백 권, 심지어 몇천 권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제가 지금 기분이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간만에 병렬 독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권의 책은 이제 그 롤리타에 대한 영문 연구서인데, 그건 제가 이제 그 스터디 카페 사물함에 두고 왔고, 이건 이제 어제 읽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독서가 한편으로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좀 지적으로 고양시켜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지적으로 고양시키면서 교양을 쌓게 하는데, 이 책에도 교양에 대한 말이 나와요. 자기 똑똑해지고 싶었다고. 김영하가 그런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더 똑똑해지려고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보는 일종의 완성된 이제 김영하인 거고, 자라나는 단계에서 김영하는 조금 이제 다른 면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어떤 유능함을 갖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뭐 시험을 잘 봐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뭐 운전을 잘하고, 뭐 피아노, 뭐 바이올린 이런 악기를 잘하고. 근데 여기서도 말하지만 그 교양을 쌓는다는 거, 어떤 느낌을 그 어떤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리적으로 느낀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지금 충분히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재밌게 읽어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해 봅니다.